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부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진 대한민국 시니어 복지 정책 전반을 편안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고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와 혜택이 꽤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 의료, 돌봄, 주거, 디지털, 일자리 같은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바뀐 내용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들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과거보다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이 주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80%까지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월 지급액도 최대 40만 원 정도로 인상돼서 나름대로 생활비에 보탬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미리 주민등록 등본이나 신분증, 통장 사본 같은 기본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국민연금은 수급 연령이나 수급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부터 저소득층이나 장기 가입자에게는 조금 더 우대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기존 연금액 이외에 소정의 우대액이 월 5에서 10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의료비 부담인데요. 고령층에게 병원비만큼 신경 쓰이는 게 없잖아요.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병원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썼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이 상한액이 낮아져서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졌다고 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상한액이 추가로 낮아지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꾸준히 주치의 진료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방문 간호나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이 늘어나서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면 직접 병원을 가야만 했는데 요즘은 화상통화로 의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도 생기고 있어요. 이건 아직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선돼서 은퇴 후 연금 소득만 있는 분들도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낮아졌으니 건강보험공단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해요.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과 커뮤니티 케어 같은 돌봄 서비스 얘기입니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께 요양원,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같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인데요. 2025년에 들어오면서 경증 치매나 초기 인지장애 단계에서도 등급 판정을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중증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문턱이 낮아졌다는 거죠. 만약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시니어 돌봄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재활치료, 방문, 간호, 복지 상담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센터 쪽에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께 가사나 식사를 도와주거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병원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예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왔는데 2025년에는 그 대상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약간의 본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문턱을 없애거나 안전 손잡이 설치,
조명이나 방충망 교체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엔 1년에 한 번만 지원해주던 것을 지역에 따라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생겼다고 해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 집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1억 원 미만의 주택이라도 요건만 맞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디지털 복지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데 시니어분들 중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자체나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카카오톡으로 손주랑 영상 통화하는 방법부터 온라인 은행 업무 보는 것, 심지어는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메타버스 교육까지 시범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워보시면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생활에도 꽤 유용하다고 해요. 독거 어르신 댁에 AI 스피커나 안심 센서, CCTV를 설치해주고 위급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나 가족에게 연락해주는 사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때 통신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역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득 기준이 낮으신 분들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바우처로 인터넷 요금이나 스마트폰 구매 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꼭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일자리와 봉사활동, 사회 참여 기회와 관련된 내용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25년에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집에 머물기보다는 다양한 공공일자리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업무보조, 작은 도로 안전지킴이,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등 여러 분야가 계속 생기고 있고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분께는 정부와 지자체가 컨설팅이나 소액대출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역시 어르신들께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봉사센터를 통해 도시락 배달이나 지역 환경정화, 노인회관 활동 등에 참여하면 교통비나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받으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은퇴 전에 전문적인 경력을 쌓으셨던 분들은 강의나 멘토링,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인재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뜻깊은 2차 커리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을 기준으로 달라진 시니어 복지 정책을 간략하게나마 쭉 살펴봤습니다. 연금부터 의료비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주거환경 개선, 디지털 교육, 일자리까지 정말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폭이나 시점은 지자체별로 또 개인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관련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꼭 시간을 내서 본인에게 맞는 혜택이나 서비스를 찾아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나 이미 이용해 보시면서 얻은 팁 같은 게 있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나 경험담이야말로 제일 큰 도움이 되잖아요. 저희도 앞으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런 혜택이 있었구나,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 알찬 소식을 갖고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